네, 주말이 또 지나갔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이제 보름 남짓 앞두고 각 후보들을 향한 의혹이 또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 KBS를 포함한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첫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 캠프 변성환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의 박성훈 공동선대본부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한번 보고 또 얘기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후보 지지도에서 이제 김영춘 후보보다 박형준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첫 이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서 그리고 앞서 뭐 다른 조사들 추이를 봤을 때 판세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뭐 판사라기보다는 이거를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들쑥날쑥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방송 3사에서 지난번 1차 조사한 거, 그다음에 이번에 2차 조사한 거 보면은 아마 지지율이 조금 간격이 좁혀진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한 2주 정도 선거 기간이 남았죠. 그 남은 기간에 부산을 과연 살릴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 우리 김영춘 후보가 당연히 앞선다 이런 인식들이 시민의 심기고 또 상대적 박형준 후보의 요즘 뭐 까도남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계속되는 뭐 이런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판단하는 잣대가 또 새롭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판세는 지금 좁혀지고 있는 판세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사실 이 부분은 박형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를 넘어서서 네. 현 정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선거 보궐선거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결국 권력형 성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점. 예. 또 4년간 집권 여당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념에 매몰된 경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분노,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지지율 추이는 계속해서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권 심판론 또 네. 어떤 이 공직자 비리에 대한 그런 네, 분노가 국민들의 쭉 이어질 분노가, 것이다. 네, 복합적으로 예. 결합이 돼서 아마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라고 벌어질 저희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이 LCT와 관련해서 연일 의혹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매매 과정부터 그리고 조형물 구입 논란까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LCT 의혹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이제는 또 김영춘 후보 본인도 직접적으로 좀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인데요.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공직이라는 거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이거는 2019년도에 아마 9월 달인가 뭐 방송사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박형준 후보가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이 공직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네. 엄격한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 잣대에 벗어나면은 공직을 그만두는 게 도리다. 그리고 위법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했더라도 공직을 그만두는 게 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건 뭐 제 말이 아니고 박형준 후보의 분명한 워딩입니다. 예. 워딩인데 그거를 보면은 공직이라는 거는 정책에 대한 그런 파트가 있는 거고 검증의 파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네거티브도 아니고 마타도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엄격하게 내가 문제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죠. 그게 시민들이 바라는 도리라고 보는데 네. 지금 LCT 문제나 홍대 딸의 그 입학 비리 문제나 뭐 계속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기되는데 어느 하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뭐 홍대 입시 비리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전혀 홍대 문턱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말이 달라져요, 자꾸. 네. 그건 분명하게
홍대 요청만 하면은 우리 딸이 뭐 개명 이후에 뭐 이전 이후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예. 여기만 분명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들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분명한 입장 차이를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공직자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인데 그 네.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해명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사실 지금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다만 그 선을 넘어서는 마타도 흑색 선전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문제의 본질은 LCT라고 하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편법이나 부당한 특혜 또는 불법이 있었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 본인이 명확하게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혹시 또 홍대 입시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뭐가 문제인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 또 박형준 후보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불법이나 비리도 없었고 정상적인 매매 과정 그리고 거래 과정의 일환이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혹시 재반박하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CT 문제도 그렇고 매매자에 대한 처음에 매도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걸 얘기를 해달라. 아니면 홍대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개명을 했던 어쨌든 간에 홍대 측에 요구만 하면은 홍대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네네. 뭐 자기가 입학을 했다는 거 그 당사자가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오픈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요구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것만 하면은 분명하게 의혹은 밝혀지려고 보는데 아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구를 할 것 같네요. 이제 어디 하면은 측에서요? 홍대에다가 쪽에다가. 내 딸이 누구였는지 당시에 뭐 방금 그걸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네. 요구를 할 의향이 저희는 있으신 어떠한 건가요? 예. 그런 뭐 부정이나 비리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아니, 드리고요. 입학- 철저하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소명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뭐 길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정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공방이 의혹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형준 후보 측에서도 좀 안타까워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네. 자기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나아가느냐, 부산의 미래 1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네. 이러한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에만 집중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부산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고 부산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비전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공약들을 꼼꼼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네거티브에 묻혀서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김영춘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무엇이냐 이게 좀 묻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왜 묻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김영춘 후보의 하루 일정 과정들을 쭉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 공약 발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부선 철도 시야에 대한 발표, 어제는 또 엑스포에 대한 발표, 네.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발표. 내일도 또 발표가 있어요. 뭐 경제노믹스와 관련되는 그런 발표도 내용들이 있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묻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그런 쪽에 박형준 후보가 어떤 문제점이 됐든 지속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다 보니 묻히는 걸 뿐이지 행보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도 소상공인 만남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책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뭐 박형준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영춘 후보도 계속 정책 새로운 공약들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더 조명을 하는 게 저희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워낙 그 큰 이슈들 가지고 지금 논란이 뜨겁다 보니까 오늘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관련한 공약 검증 네. 뭐 다음 시간에 두 분과 또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